우리 정욱식 소장님 이 분야에 뭐 아주 그 주목받는 그 다음에 또 담론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신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아유 과찬의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시간 관계상 저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한테 그 미국 대선에 투표권이 있다면 누구한테 투표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기권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양가적인 감정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해리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인종적 다양성에 기반하는 정체성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뭐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백인, 남성 모월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양상인데, 근데 국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해리스를 비롯한 그 민주당의 주류는 이스라엘의 뭐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체제의 이런 어떤 대결로 몰아가는, 그래서 이제 자기들과 체제가 다른 국가들은 좀 굉장히 좀 배타성을 띠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해리스도 뭐 최근에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트럼프는 어찌됐든 뭐 정치제가 다르고 뭐하건 간에 좀 뭐 적대 국가들하고도 좀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이 또 뉘앙스를 또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재미난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뭐 독재자다, 폭군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뭐 상종조차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한 건지, 어쨌든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나라하고 잘 지내는 게 좋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은 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들이 상당 부분 부질없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그 지난 4월부터 저쪽을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쪽 이름이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쪽을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르고 있고, 저는 뭐 거기서부터 뭔가 좀 우리가 다른 출발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들으신 말씀 요즘은 조선이 너무 달라졌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그 김태일 교수님께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소설이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남북 관계,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정책들, 이런 부분들, 추구했던 정책들 다 휴지통에 버리는 거에서 출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석열 정부의 지금 현재의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햇볕 정책으로 표현되는 대북형 정책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햇볕 정책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민주평화를 자처하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말 그 각성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햇볕 정책의 계승 발전을 자임해 왔는데 후퇴를 거듭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그러니까 햇볕 정책 핵심적인 그 기조가 뭐겠습니까? 선의훈환, 선경후정입니다. 선의훈환과 선경후정을 앞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분단위로 이 모순과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 남북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그죠? 정치와 그 경제 문제를 분리하고, 그죠? 쉬운 것부터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려운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이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건데, 한반도 문제 핵심이 뭐겠습니까? 정치 군사 문제입니다. 정치 군사 문제예요. 그래서 DJ가 접근했던 부분은 뭡니까? 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일 수 있는, 그죠? 인도적인 협력,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어려운 정치 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닦는 게 햇빛 정치의 기본인데, 근데 그 후임 정권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가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보수 정권 때보다 더 군비 증강을, 국방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후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왔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중요하게 성찰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아까 뭐 이렇게 조선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가난
가난과 고립된 그리고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던 이런 어떤 나라에서 지금 이제 가난과 고립에서 탈피하고 있는 핵보유국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뭡니까? 그죠?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와주면 저쪽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저쪽을 또 압박을 가하면 뭐예요? 이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올 것이다. 혹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이제 국어 보수적인 기대도 있었는데 이런 게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준지하고 촉진도 하겠다. 그죠? 예. 근데 2019년을 지나면서 조선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래를 깨끗하게 접었습니다. 접은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말은 기존의 대북 접근의 어떤 이 영역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뭐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평화 세력을 자처하는 분들도 그런 정치 세력들도 그런 정당들도 각주 구검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배는 저 멀리 가 있는데 그죠? 예. 서방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찾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좀 거칠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정치에 우리가 지금 어떤 대전환의 시대에 뭔가를 모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의 정치를 다 휴식하게 넣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너희 해법은 뭐냐? 저도 뾰족할 수가 있으니 만무합니다. 저도 뾰족할 수가 있으니 만무한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통일지향적인 특수관계론에 입각한 구체제는 처참하게 몰락한 상황입니다. 몰락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신체제는 감조차 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점을 둬야 될 거는 몰락한 구체제를 복원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둘 거냐, 아니면 아직까지 감은 못 잡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신체제를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는데 방점을 둘 거냐. 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후자 쪽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구체제를 복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불가능해졌고 그건 어떻게 보면 실패를 반복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요하겠지만 저는 신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럼 신체제의 핵심은 뭐냐? 그건 두 국가론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말하는 두 국가론을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도전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에서 말하는 두 국가론은 뭡니까? 적대적이고 교전적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논의될 부분은 뭔가 이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적대성을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어떤 좀 두 국가론은 어떻게 좀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조선이라는 표현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뭐 시간 관계상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15 병축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일본은 2번이지만 북한은 36번인가 그래요. 또 자유, 그죠? 통일, 이런 것도 다 저쪽을 자유화시켜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하자 이런 취지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뭐 8.15 경축사인지 뭐 6.25 기념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그 역사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셈인데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 압록강 쪽에 뭐 큰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렇잖아요. 대북지원단체 저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쪽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쪽은 관심 끈 지가 오래됐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것 관련해서 제가 좀 만든 표현이 이기이관입니다. 이기이관은 뭐냐면 나를 좀 이롭게 하면서 관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그죠? 햇볕 정책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공후국이에요. 저쪽에 좀 공을 좀 이렇게 좀 공을 좀 쏟으면 뭔가 우리한테도 이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죠? 이런 어떤 접근법의 성공후국 이런 쪽의 그 표현들이 그래서 나온 것인데 저는 거기서 좀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뭔가 우리한테 이로운 건데도 저쪽 때문에 못하겠어. 저게 이적행위야. 이런 것들을 가져뒀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를 이롭게 하면서 관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거에서 이 무너진 남북관계, 위기에 처한 한반도 평화에 뭔가 좀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